완연한 가을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낙엽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시나요? 어느 시인은 낙엽들이 나무들이 보내는 가을의 엽서라고 표현을 했고요. 어느 시인은 낙엽들이 흙의 마음을 덮어주기 위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시적이죠?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에서 시인들은 남다른 무언가를 찾아냅니다. 이렇게 일상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 또 시를 읽는 기쁨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는 시를 읽으면서 삶의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 안식을 얻기도 합니다. TV평생대학 가을을 맞아서 시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름다운 지혜를 주는 시라고 이름 붙여봤는데요. 사랑과 그리고 자연을 소재로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한 분이죠. 도정환 선생 이 자리에 모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제가 시인들은 삶의 일상의 가치를 재발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선생님께서는 영감을 어디서 얻으시나요? 일상생활 속에서 지나가다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를 보고도 영감을 얻고요. 또 머리카락 흔드는 바람 때문에도 영감을 얻을 때도 있고요. 네. 또 가장 많이 얻을 때는 아침 하루 생활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정도 명상을 해요. 근데 그 명상을 하면서 생각이 가장 고요하게 가라앉았을 때, 그때 많이 만나죠. 그러면 하루에도 이런 시적인 영감을 여러 가지 얻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얻었을 때 그게 한 편의 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예. 영감 그 짧은 그런 그 상태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험들을 만나게 되죠. 네, 이렇게 시적인 영감을 얻으면서 지내는 생활은 참 풍요로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시의 중요성 그리고 시가 주는 안정감 이런 걸 알면서도 참 시를 읽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시보다 더 재미난 게 많고 시보다 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그렇죠. 시는 청찰하게 하고 또 잠시 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생각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바쁘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시를 읽는 여유를 찾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가을 시를 읽기에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시에게 길을 묻다 그 첫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시를 쓰는 직업을 가져서요. 우리가 주위에서 만나는 흔하게 보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또 새 한 마리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찮은 사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늘 보내고 있는 그런 사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눈여겨보는 동안 그들이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말 한마디 정도 얻어들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투루 보지 않고 주의 깊게 보는 그런 버릇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현상도 그렇고 저것이 보여주는 것 그 이면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보이는 것 이상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쏟기도 하고 그런 일에 익숙해져 있어요. 4월 어느 날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서 달콤한 향기가 번져오는 거예요. 빗속에서. 그래서 이 향기가 어디서 오는 걸까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골목에 라일락 꽃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게 보여요. 저 꽃나무, 저 나무에서 나는 향기인가 보다 하고 그 꽃나무를 쳐다봤어요. 걸음을 멈추었고 꽃나무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한번 가볼까? 하고 생각하면서 걸음을 옮겼어요. 왜냐하면 향기는 꽃의 언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알리고 그리고 표시하고 누군가를 부르고 또 그리고 반응하고 그리고 꽃과 나비와 곤충 이런 것들을 불러들이거나 이렇게 하면서 또 번식하고 또 씨앗을 퍼뜨리고 이렇게 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떤 형태로든 자기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생각하고요. 꽃과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새도 짐승도 다른 모든 것들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들이 다 언어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소통하고 자기 존재를 알리고 누군가를 부르기도 하고 그런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하자면 벌은 어떤 언어를 갖고 있겠습니까? 벌은 동료 벌이 추는 춤을 보면 이게 동쪽 방향에 1km 떨어진 곳에 꿀이 있다는 뜻이구나 하고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럴 때 벌이 추는 춤은 벌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개미들은 아주 수백 수천 마리가 칠사정연하게 잘 조직화돼서 움직이는 사회를 구성해서 살고 있어요. 오늘 내가 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새끼를 돌봐야 될지 목축을 해야 될지 나가 싸워야 될지 싸우다가 몸싸움만 하는 건지 내가 몸을 터뜨려 죽어서 적들의 침입을 이 자리에서 막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듣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또 분업해서 그렇게 활동을 한단 말이죠. 어떤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잘 조직화해서 움직이겠습니까? 페로몬, 즉 냄새라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줄로 쪼르륵 가서 일을 하고 한 줄로 쭉 다시 길을 찾아 돌아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새들이나 짐승들이 사용하는 음성 언어를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알아듣거든요.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수천 마리씩 움직이던 새들이 오늘은 여기서 쉬고 먹을 것을 충분히 먹은 다음에 하룻밤 자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할 때 7음절로 예를 들어서 강강강강 7음절로 이야기를 할 경우와 6음절로 이야기할 경우에 의미가 다르다는 걸 새들끼리 알아듣는다는 거죠. 지금 이제 충분히 먹었으니까 움직여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을 알아듣고 그러자라고 얘기하고 날아가는 동안에도 이게 기하 3단이